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64 단군 조선 연대기 29 제14대 고불 천황의 역사 기우제 잠오전 주조 오색대계 출현 인구조사 1억 8천만 명 1. 기우제 서기전 1716년 의류년에 큰 가뭄이 들어 천황께서 하늘에 기도하여 비 오기를 빌며 하늘에 맹서하여 고하되 하늘이 비록 크다 하나 백성이 없이 어찌 베풀 것이며 비가 비록 기름지다 하나 곡식이 없이 어찌 귀하다 하리요.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은 곡식이며 하늘이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이니 하늘과 사람은 한 몸일진데 하늘이 어찌 백성을 버리시리요. 이에 비는 곡식을 번성하게 하고 때 맞추어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말이 끝나자마자 큰 비가 수천리에 장대같이 내렸다. 이 큰 가뭄 이전에 단군 조선 전기에 있었던 땅이나 곡식과 관계된 천재지변으로는 서기전 2284년의 대홍수와 서기전 2098년에 있었던 황충 사건이 있는데 아마도 기우제 관련 기록으로는 처음이 된다. 대홍수는 치수를 잘하여 마무리하였고 황충의 소라는 천황이 삼신 하늘님께 기도하여 물러가게 하였던 것이다.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며 곡식은 비가 내려야 번성하게 되고 사람은 하늘이 내어 한 몸이나 마찬가지여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존재이며 사람은 먹는 곡식이 생명줄과 같아서 낳아준 하늘이나 마찬가지인 바 어찌 하늘이 사람인 백성을 버릴 것이며 하늘이 내리는 비가 어찌 곡식을 버릴 것인가. 비가 내리면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곡식이 번성하고 이에 백성들은 먹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후대에는 임금의 부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는데 기우제에 대한 기록은 수없이 나타난다. 의 잠오전 주조 서기전 1680년 신유년에 잠오전을 만들었다. 잠오전은 글자대로 보면 자전과 모전을 함께 부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음과 모음의 글자가 새겨진 주조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역사상으로 볼 때는 서기전 2181년에 가림토 38자라는 표음 문자가 정립되었던 것으로 자음과 모음을 새긴 화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잠오전은 주조된 화폐이다. 이 잠오전 이전에 주조된 화폐로는 서기전 2133년에 발행된 원공패전이 있는데 화폐상에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는 잠오전의 잠오가 자음과 모음을 가리킨다면 서기전 1680년에 주조 발행된 잠오전이 되는 것이며 후대의 소위 명도전이라는 화폐는 잠오전의 후신이 되는 것이다. 명도전 이전에 단군조선 화폐로 소위 첨수도도 있는데 첨수도에 새겨진 글자는 명도전의 글자보다는 상형문자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와 조합이 가능하여 표음문자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되어 잠오전이라고 함에는 큰 난점이 없다. 소위 명도전은 통상 서기전 500년경 이전에 주조된 화폐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주나라 초기나 춘추시대 이전부터 주조된 것이 되며 명도전으로서 최초로 주조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 되는 은나라 중기가 되는 서기전 1500년경이 될 것이다. 소위 첨수도는 명도전 이전에 주조된 화폐가 되고 화폐상에 새겨진 문자의 형태로 보아 소위 명도전은 이 첨수도의 후신이 되는 바 서기전 1680년에 주조된 잠오전은 이 첨수도가 시초가 되어 차츰 명도전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첨수도에 새겨진 글자는 거의 모두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상형문자식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는데 명도전에 이어지면서 그 글자의 형태가 상형문자식, 상형표음문자식, 표음 상형문자식, 표음문자식 등 4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상형문자식 명도전의 글자는 첨수도에 새겨진 상형문자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 등으로 나타나며 자음과 모음의 분리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첨수도에 비하여 가림토 글자를 새긴 화폐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상형 표음문자식 명도전의 글자는 전체적으로는 상형문자이면서 상형문자의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자음과 모음의 분리가 훨씬 더 쉬워 가림토 글자로 해독이 가능함으로써 표음문자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된다. 표음 상형문자식 명도전의 글자는 가림토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상형에 맞춤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상형문자로 보이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 순수한 표음문자로 읽히는 경우가 된다. 표음문자식 명도전의 글자는 순수한 가림토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새긴 것으로 상형문자와는 거의 관계가 없이 자음과 모음으로 읽히는 글자가 되어 지금의 한글과 유사한 체계로 자음과 모음이 배치된 경우가 된다. 의상의 명도전에 새겨진 문자의 형태가 되는 네 가지 유형은 첨수도에서 명도전으로, 다시 후대에 발행된 명도전으로 이어지면서 글자의 모습이 상형문자 형태에서 표음문자 형태로 변한 것을 대별한 것인데, 이는 문자 발전 단계와도 일치하게 된다. 서기전 1680년에 가림토 38자가 정립된 이후 훨씬 후대까지도 배달나라 시대에 사용되던 가림토의 전신이 되는 글자들을 첨수도나 명도전에 계속 새긴 것이 되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가림토 38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명도전의 출토지역이 되는 북경 부근에서 발해만 유역과 요동반도 및 한반도, 북부지역과 만주지역은 단군 조선의 삼한 영역에 속하며 단군 조선 땅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하던 곳이 된다. 첨수도와 명도전은 주조화폐로서 수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조한 것이 되는데, 그리하여 똑같은 글자가 새겨진 화폐가 많이 주조되어 사용된 것으로 된다. 특히 소위 명도전에는 같은 글자가 새겨진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면 된다. 이는 주조 형태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주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엽전의 시초는 서기전 1426년에 주조된 폐엽전이 되며 원공패전과 자모전이라 할 수 있는 첨수도 및 명도전과 폐엽전은 모두 청동화폐가 된다. 서기전 642년에 주조된 반공전은 철전이 된다. 서기전 957년인 소위 기자조선의 흥평왕 9년에 자모전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 여기서 기자조선은 서기전 1120년에 망명한 은왕족인 기자의 나라로서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기후국이 된다. 태동 역사에서는 서기전 169년경 마한이 동전을, 진안은 철전을, 동옥전은 금훈무문전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철전은 청동전보다 산화가 잘 되어 부서지기 쉬워서 사용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되는데, 철전이 주조되던 시기에도 명도전인 청동화폐가 지속적으로 주조되어 사용되고 유통된 것으로 된다. 3. 오색 큰 닭 출현. 서기전 1680년 9월에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오색의 큰 닭이 성의 동쪽 자촌에서 깨어나오니 이를 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봉이라 하였다. 마른 나무에 싹이 나오고 오색의 큰 닭이 출현한 것으로 보아 보통 일은 아닌 듯하다. 경우에 따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연유가 있는 법인데,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면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이 된다. 봉황은 글자의 모양에서처럼 날개가 긴 새가 되며, 날개가 큰 닭이나 공작이 봉황새의 별칭으로 불릴 수 있기도 하다. 한편 고구려의 상징새가 되는 삼조고는 발이 셋인 검은 새인데, 그림을 보면 실제로는 머리에 벼슬이 있어 검은 봉황이 된다. 닭도 머리에 벼슬이 있어 봉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특이한 닭은 때때로 봉황에 버금가는 새로 간주되는 것이다.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씨는 서기전 2600년경 인물인데, 황제헌원의 친아들이 아니면서 황제헌원의 뒤를 이어 궁국의 천자가 되었으며, 벼슬 이름을 모두 새 이름으로 하였고 그 중에 봉황을 총리로 정하였던 것인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봉황이 용과 더불어 왕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야와 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이르러 대통령의 문장으로 봉황새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된다. 소호금천씨는 황제헌원으로부터 평화적으로 정식 선양받은 것이 된다. 나중에 소호금천씨도 황제헌원의 손자인 전욱고양씨에게 선양하고
태상천자로서 본국인 백제국으로 귀향하게 된다. 봉황은 불사조인 바 소위 사신도에서 남쪽의 주작 이붉은 봉황이 되는 것이며 삼조고는 검은 봉황으로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새이며 또한 불사조가 된다. 태양의 밝은 빛을 내도록 하는 주체가 곧 태양신으로서 검은 봉황인 삼조고로 나타난 것이며 태양의 흑점과도 직결된다. 즉 검은 숯이 탈 때 불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본체는 검은 수침을 알고 있는 것으로 태양도 또한 마찬가지라 본 것이 된다. 겉은 허울 형체이며 속이 얼 본체가 되는 것이다. 사인구 조사 1억 8천만. 서기전 1666년 을해년의 관리를 사방으로 내보내어 호구를 조사하게 하니 총 1억 8천만 명이었다. 서기전 1666년이면 단군 조선이 시작된 지 약 700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총 인구수가 1억 8천만 명이라는 것은 단군 조선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계산한 것이 된다.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를 정통계승한 나라이므로 당연히 배달나라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면 이 당시 고대 중국은 은나라 초기이며 특히 은나라는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으로 건국된 나라로서 제후국이 되는 천자국에 해당되어 당연히 총인구수에 포함된 것으로 된다. 단군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만관경 36주 즉 방 6천리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일주는 방 즉 가로 세로 각 천리의 땅이 되는데 이 사만관경 내에만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 있었다라면 일주에 평균 50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이 되고 은나라의 구주까지 합 45주에 1억 8천만 명이 살았다면 일주에 평균 40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이 된다. 실제로 당시 은나라의 크기는 방 3천리의 땅으로서 단군 조선 사만관경 직할 영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데 현 중국 대륙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은나라 주위에는 곧 단군 조선의 제후국들이 존재하였던 것이고 은나라는 일개 제후국인 천자국에 해당할 뿐이었던 것이다. 단군 조선은 대제국으로서 대국으로서 마한과 번한을 거느리고 소국으로는 20여 개국을 넘어서며 그 외 조공하는 나라를 포함하면 70여 개국이 넘는 등 수많은 제후국을 거느렸던 것이다.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었고 배달나라는 한국의 정통성을 이었던 것이므로 단군 조선 영역은 한국의 영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되는데 그리하여 파미르고원 동쪽으로 남북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인구수를 포함한 것이 될 것이다. 단군 조선에서 특히 봉한 제후국이 아닌 배달나라의 제후국이나 한국시대의 12한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한국과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단군 조선에 조공을 하는 나라로서 제후국으로 간주되었다고 보면 파미르고원 동쪽으로 인구수가 서기전 1666년에 1억 8천만이었다는 기록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것이 된다. 단군 조선은 사만관경의 직할 영역 밖으로 동서 2만 리 남북 5만 리의 땅으로서 가로 세로 각 천리씩 일주로 하여 천주에 해당하는 영역의 나라이므로 일주에 평균 18만 명이 산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파미르고원의 동쪽으로 동해안까지의 아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살던 사람의 숫자로 보면 충분하다. 서기전 7197년경부터 존속한 12한국 중에서 수미리국, 비리국, 양웅국, 일궁국, 구다천국, 우루국, 선비국 등은 단군 조선 시대까지도 존속하였으며 고구려 광개 토태왕 시대까지 구막한국, 구모액국, 개현한국, 매구여국, 구다천국 등이 존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중심지가 되는 한인시의 나라는 단군 조선의 진안 땅이 되며 진안의 북쪽과 서북쪽과 서쪽의 산제한 12한국들은 한국에서 배달나라에서 단군 조선으로 계승될 때에도 망하지 않은 채 구족에 속한 나라로서 정통계승국인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던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시대에 수미리국, 비리국, 양웅국, 일궁국, 구다천국 등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고 우루국의 망명자들이 단군 조선에 들어와
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며 선비국의 남쪽에는 남선비를 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14대 고불 천왕의 시호는 익제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